그 맛을 보러 진주로 향합니다. 이른바 교방 문화가 자리 잡은 고장. 진주의 음식은 화려하고 고급스럽기로 이름이 높죠. 북쪽에 평양냉면이 있다면 남쪽에 진주냉면이 있다라는 말이 예로부터 내려올 정도니까요. 그 명성에 걸맞게 발 디딜 틈조차 없어 보이네요. 전국에서 유명해요. 서울에서는 여기 진주에 구경 오면은 딱 이거 먹고 가요. 이토록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주 냉면 한 그릇에 11,000원. 푸짐한 고명뿐 아니라 육수에 들어가는 정성 또한 가볍지가 않습니다. 진주냉면은 원래가 고명이 화려해요. 색깔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그렇게 했었다는 게 있거든요. 국수가 조선시대까지는 고급 음식이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왕실을 비롯해 방귀 깨나 낀다는 양반들만 즐길 수 있었기에 육수는 물론 냉면 위에 오르는 고명에도 육전을 비롯한 산의 진미가 잔뜩 들어가는 것이 진주 냉면의 자랑거리. 그래서인지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드물다는 게 진주 냉면 애호가들의 중론입니다. 11년 정도 됐어요. 11년? 우와. 어디서 오셨어요? 창원이요. 창원에서? 나는 한양. 한양? 서울이요? 오빠는 서울. 우와. 자극이 없고 냄새,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다른 냉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맛이 강하잖아. 양념이. 근데 이건 처음에 먹을 때 조금 좀 싱겁다 하는 걸 느끼는데 자 계속 먹으면 믿기 시원할 수가 없어. 그거 하나만큼은 이게 지금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처가의 생업을 물려받은 이 집 사위는 냉면집의 핵심 육수 맛을 20년째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주는 우시장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고기하고 여기서 바닷가가 10분이면 가거든요. 차로다가 해산물이 너무너무 풍부하니까 그걸 가지고 냉면 육수를 냈던 것 같아요. 경상도에서 탕국을 끓일 때 각양각색의 해물이 동원되는 것처럼 진주 냉면 육수도 고깃국물과 해물을 섞었습니다. 이 방식은 2000년대 들어 진주시에 의해 복원된 것을 따랐다고 하네요. 이게 멸치가 들어갈 건데 멸치가 2시간 정도 삶아요. 그리고 이제 새우 이런 거는 한 30분? 30분 정도. 왜 이렇게 근데 같이 안 하고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네, 재료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삶는 그거를 만약에 새우를 2시간 삶는다면 새우 머리에서 잡내가 나고. 수십 년에 걸쳐 반복해 만들다 보니 최적의 맛을 내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고 수고가 쌓일수록 맛이 더해진다는 고통스러운 진실도 받아들이게 됐다는군요. 진주 냉면 육수 제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냉면 육수. 이게 다 육수라고요? 잡내 같은 게 다 없어져요. 여기서 숙성 한 5개월, 3개월 되면은 올 한 12월 이때까지 먹어요. 이렇게 저온 숙성을 거쳐야 갈무리가 된다니 참 애 많이 쓰십니다. 깨끗하죠? 깔끔하죠? 예, 엄청 진하죠? 이게 좀 놔주면요, 더 걸쭉해요. 묵처럼 약간 이렇게 어떤 거는 조금 더 보면 묵처럼 이렇게 아늘아늘 해가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냉면을 했잖아요. 그때 못 먹고 못 살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가족이나 그 친족들이 안 해요. 왜? 힘들기 때문에요. 80여 년 전 진주 중앙시장에서 식당을 열었다는 부모님. 곁에서 지켜봤던 그 고생을 막내딸이 사서 하는 중입니다. 남편에게 육수 관리를 맡겨놓았더니 아내에게 돌아온 몫은 육전 부치기.
고명이 화려한 진주 냉면에 빠져서는 안 될 주재료입니다. 이거는 우둔살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엉덩이, 소 엉덩이 살로 해야만 그 차가운 육수에 올라갔을 때 기름이 안 뜨니까 최고 기름 없는 부위를 쓰죠. 한 5천 장 정도 굽죠. 5천 장 더 되죠. 이게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한 5천 장 요거 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정 손바닥보다 더 큰 육전을 하루 종일 부칩니다. 고명에도 쓰이지만 육전만 따로 시키는 손님들도 많아서입니다. 문제는 부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육전을 한 5천 장 찍는 저기 굽는다 보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안 믿을 것 같거든요. 아직 지금 굽고 있고요. 요렇게 지금 에어컨을 켜서 이렇게 다 육전을 지금 이렇게 식히고 있거든요. 정말 많죠? 하루 5,000장 이상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다 부은 거를 예, 지금 굽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에어컨까지 동원할 일이냐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군요. 식어야죠. 계란이 옷이 안 벗겨. 예, 썰이면 뜨거운 거는 다 벗겨져요. 손님들 몰려오는 속도에 맞추려니 번거로운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요. 손이 많이 가긴 해도 끊이지 않는 손님들이 있어서 이 고생을 마다할 수도 없답니다. 덕분에 명맥이 끊길 뻔했던 진주냉면은 그 옛날의 명성을 되찾아가는 중입니다. 물론 진주 시민들의 든든한 응원 속에서요. 적을 많이 했거든요. 육적이나 이런 거. 진주의 전통적인 음식. 어떠세요?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국수의 향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경상북도 상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이것도 유명하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진짜 맛있어.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다는 이것. 맛보셔야 돼. 배부르면 맛있어. 아니 우리 골목길까지 찾아왔는데 쌀떡 먹으러 왔어요. 어디서? 대전서. 수제의 맛 있잖아요. 손에서 그냥 했다는 그 느낌이 확 드는 맛이라 가지고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를. 오래된 동네 빵집이 사라져가는 요즘, 반세기가 넘는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빵집이 있습니다. 여느 화려한 빵집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정감 가는 내부. 빵도 하나같이 정겹습니다. 이곳의 주인장은 올해 75세 노장 제빵사 성춘택 씨. 빵집 대표 선수는 춘택 씨의 손끝에서 빚어내는 찹쌀떡. 한치의 오차 없이 고른 크기의 찹쌀떡에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아버님, 손이 엄청 빠르고 능숙하신데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52년 됐어요. 8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의 가장이 된 춘택 씨. 당시 소년에게 제빵은 가족을 지켜야 했던 희망이었습니다. 그 평생 노력의 결실이 바로 찹쌀떡. 처음 빵집을 열던 때부터 가장 공들이는 메뉴죠. 한 50년 됐어요, 그대로. 한 번도 고장 안 났어요, 그냥. 정도 많이 드셨겠어요, 이게. 네. 상주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찹쌀을 분쇄기로 손수 빻는다는데요. 빻는데도 나름의 철칙이 있답니다.
저는 꼭 3번을 봐요. 어른들도 시기 한 3번을 봐요. 그럼 여기 아주 좋아요. 찹쌀을 빻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춘택 씨의 하루. 벌써 다 해놓으셨네. 네, 잘했어. 안 추워요 바깥에? 춥진 않지. 날씨 많이 풀렸지. 다 지금 다 만들어 놓으셨네. 다 만들어놨어. 야, 어머니? 예, 우리 와이프. 그 아내분 오니까 표정이 좀 밝아지셨네요. 밝아졌어. 그래서 옆에 있으면 좋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하나 봐요. 네. 안 그러면 못해요. 같이 안 같이 하면. 있다가 같이 문 닫고 나는 또 집으로 갔다가 아침에 나오고. 잠도 가게에서 잘 정도로 일생을 빵에 바쳐온 못 말리는 남편. 안녕. 지금 온 분은 누구예요? 아들이래요. 아버지 밤 작업하러 뒤에 가요. 2년 전부터 큰아들 민수 씨가 합류,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아들 민수 씨가 챙기는 건 과로에 밤 굽는 일. 아버지 홀로 일하실 때부터 해온 것입니다. 밤을 꼭 이렇게 화로에다가 구워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오븐에다 구우면 훨씬 편한데 그냥 끝나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수분도 날아가고 이 향이 숯불 향이 안 입혀진다 그러더라고요. 밤 하나 굽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아버지. 다 돼가네. 예. 어떻게 아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잘해요. 이거 다 꽂았어. 잘했어. 아들이 이제 맡아서 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여기? 한 2, 3년 됐죠. 과로에 밤을 굽고 나면 이제부터는 아내 혜숙 씨의 일. 조밥을 지어 밤을 넣고 곱게 갈아주는데요. 그리고 다시 채에 걸러줍니다. 번거로워도 정성을 다해야 하는 밑작업. 다 됐어. 네, 다 됐어요. 네. 됐네. 근데 괜찮았지. 이거는 아버님이 직접 연구하신 거예요? 연구는 그냥 이래저래 하다 보니 이게 제일 낫더라고. 예전에는 끓는 물에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했거든. 아무래도 뭔가 맛이 좀 덜한 건데. 그래야 내가 연구한 것이 그때 된 게네. 지금은 근데 아버님이 직접 안 하시고 어머님한테 이거 다 이제 아들하고 다 해요. 내가 가르쳐놨거든. 그래서 나는 좀 빈해야지 맨날 했으니까. 푹 삶은 찹쌀 반죽 덩어리에 밤 조밥 베이스 물을 넣고 뜨거운 물로 반죽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죽이 한층 더 부드럽고 쫀득해진다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찹쌀 반죽. 얼마나 차진지 찰기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방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키는 거. 근데 이렇게 부채질로 하시는 거예요? 예. 다 이거 정성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오셔서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음식은 정성에서 시작되고 정성으로 끝난다는 게 아버지의 철학. 성의껏 하는 거지, 성의껏. 요즘에는 선풍기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예, 있는데 그래도 이게 더 나아요. 이게 하면은 슬슬 이제 씻고 선풍기라면 가습기 씻겨보고. 반죽이 어느 정도 식으면 이제 아버지의 내공이 빛을 발하는 순간. 반죽 안에 팥소를 듬뿍 채워서 동그랗게 빚어내는데요. 엄청난 찰기에도 손에 붙는 일이 없습니다. 찹쌀떡을 하루에 몇 개나 만드세요? 하루에 매일 만드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많이 할 때는 한 5마리 정도. 5마리면 한 가마? 한 가마리. 그럼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80kg 한 가마리. 그러면 한 3,000개?
하루가 지나도 쫄깃함과 푹신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아버지의 찹쌀떡. 52년 한결같은 뚝심으로 지켜온 맛이랍니다. 3월 9일 일요일 11시고 전화번호 좀 확인하겠습니다. 010-5017. 최근엔 춘택 씨의 찹쌀떡을 맛보려는 이들의 전화가 전국에서 줄을 잇는다는데요. 이게 모두 하루 동안 걸려온 전화랍니다. 예. 처음에는 현장 예약만 하다 보니까 멀리서 오셔가지고 못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너무 죄송해서 그 전화 예약으로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종종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죠. 수제 1시에 와야 돼요. 소재요? 네. 아, 예약을 안 하신 분이시요? 네. 한 팩만요? 네. 한 팩만이면은 한 팩만 드릴 수 없나? 아니 지금 한시돼서 지금 손님들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 먼저 빼드리면 앞에 손님 뭐가 돼 그럼? 예, 어서오세요. 혹시 찹쌀떡 예약 안 했는데 네.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루 전날까지 예약이라서 안 될까요? 그냥 주면 되지 뭘 자꾸 예약까지 말해놔. 그냥 주면 되지. 계속 메꿔 넣어야 되잖아요. 다음엔 요거 참고하시고 예약을 해주세요. 네. 14,000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 그 예약 들어오는 거 그냥 예약 들어오신 손님마다 맞춰줘야 되지. 이거 그냥 막 뒤고마고 그냥 뭐 예약도 안 하고 오셨는데 그냥 주면 안 돼요. 왜 손님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인데 아니 고맙고 감사하죠. 감사한데 근데 이거 안 고치면 아버지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뭐 어쩔 수 있나? 그냥 우리 손님인데. 알겠어요.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한 부자. 결국 아들이 자리를 피합니다. 아들에게 했던 뾰족한 말이 마음에 걸리셨던 걸까요? 아버님 왜 여기 나와 계세요? 그냥 나와 있어 그냥. 처음에 아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물려받겠다고 하셨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난 별로 담담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하도 고달픈 게 이 일이. 일이 끝나고 고달퍼 이게 딴 일 내면. 새벽부터 나가고 하려고 하면 이거 보통 인내 가지고는 못해요 이거. 생각만큼 그게 생활이 안 돼 이게. 조금 해봐야 아들 공부시키고 뭐 먹고 살고 그거 보이지 뭐 큰 적은 없다니. 그렇게 자식한테는 안 물질라고 했는 거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한시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던 세월. 자식을 도와줄 날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아버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시간 가게를 박차고 나온 아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제가 사실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많이 불효를 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많이 크죠.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쉬셔야 될 입장인데 한시도 쉬시지 못하는 게 자기 탓인 것 같아 아들은 죄스러울 뿐입니다. 다음 날 여느 때처럼 아버지는 오늘도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감정 때문에 일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노릇.
아버지 애들 해주고 엄마 모시고 올게요. 늘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삶. 이게 아버지가 살아오신 시간입니다. 아버지! 낭낭이랑? 너 어디 갔다 왔어? 저요? 마라탕집 갔어요. 아버님 누구예요? 손녀. 아버지, 우리 케이크 만들면 안 돼요? 지금 만들어요. 그리고 케이크 만들고 아빠 생일 축하도 노래해주고 아빠 응원해줘요. 알았어. 네. 낭낭아. 네.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발라줄게. 우리는 네가 나. 네, 맛있겠다. 할아버지 껌딱지 막내 손녀 성화에 준택 씨가 오랜만에 케이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장인이 케이크를 만드는 거 처음 봐요, 저. 누가 장인인데? 아버지. 할아버지 장인이야? 네. 아버지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52년이 되면 장인이죠. 그래요? 아, 그럼 몰랐네, 할아버지. 우리 낭낭이가 더 잘하네. 네, 나중에 장인이라고 써놓을게요. 우리 애들 것도 몰랐는데 이제 좀 이제 손자 올라오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저 하더라고. 사실 춘택 씨의 주특기는 원래 케이크였다죠. 그럼 얼마 만에 케이크 만드시는 거예요? 한 7, 8년 됐는가? 자식들 생일엔 늘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답니다. 뭐가 더 있을까요? 보자. 여기 딱 놨나? 요거. 오늘은 아들 민수 씨의 생일. 됐지? 우와, 이쁘다. 이쁘지? 그래 봐. 손녀와 할아버지의 합작품 멋진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또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아버지에게 찹쌀떡은 모진 풍파 견디며 버텨온 시간. 묵묵히 당신만의 길을 걸어오신 아버지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전라남도 한평군의 꼭두 새벽. 밖은 온통 고요한데 유독 불을 밝힌 한 집만 분주합니다. 몇 시까지 주문하셨어요? 6시요? 문을 연 지 올해로 40년. 모정숙 씨의 떡집입니다. 한평에서 알아준답니다. 굉장히 바쁘시네요. 네. 오늘 떡이 많아서 바빠요. 그래도 아직 새벽 5시도 안 됐는데요? 원래 우리 2시에 났어요. 주문이 몰리는 토요일은 떡집의 사람도 기계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 주문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주문량이 한 2,000명 먹을 양 정도? 오늘 주문량이요? 주문량을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 꼭두 새벽부터 움직이는 것은 물론 필요한 손길도 많아 직원도 여럿 두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이 첫째, 여기 셋째 아들. 둘째는 아직 안 왔어요. 나하고 우리 아저씨하고 아들 3명, 5명이에요. 한평읍에서도 차로 30여 분 거리. 게다가 번화한 곳도 아닌 시골 떡집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 떡집 잘 돼요? 잘 되지라. 얼마나 잘 돼요? 얼마나 잘 돼요? 아이 부자 잘 됐어. 떡집이 갖고. 아니 여기 떡이 맛있다고 다 옛날부터 소문나버렸어. 일단 맛있다는 평가. 먹어보면 그냥 틀려. 저 나가서 너 떡을 먹어보면 열천지 떡이네 이거 다 알아버려 사람들이. 인절미에 시루떡에 떡 종류는 다른 집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인지 떡집이 잘 되는 비결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잘 돼요? 왜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없는데요. 부자 맞으세요? 부자요? 네. 시골이 부자고 뭐 얼마나 시골 부자. 아침 일찍부터 손님이 드나듭니다. 주름 잘라. 주름 잘. 아니 커피 먹으려고 왔어? 어머니 기름 짜러 오셨어요? 지름 짜로. 지름도 짜고 떡도 오고 다 해. 그래요? 정숙 씨는 떡으로 손님을 반깁니다. 손님도 익숙한 듯 보이고요. 어머니 기름 짜러 오셨다는데 떡을 그냥 와서 드시나요? 떡 잘 줘. 떡도 주고 김치도 담으면 주고 별거 다 해. 그래요? 응. 이거는 그 뜯은 거니까. 손이 큰 정숙 씨는 늘 떡을 넉넉하게 만든답니다. 어머니 이것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준단 게. 그냥 주지 뭐 이런 거 돈 받아요. 야. 모두 양이 꽤 되는데요, 어머니? 야 이렇게 먹으라고 해감에도 갖다 주라고 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큰일이 안 내. 손님 모두 떡 맛을 봐야죠. 여기 인심이 좋네요, 어머니. 이 떡집. 야, 떡 오면 떡을 막 주고 막 싸서 주고 그래요. 노인들 갖다 주라고. 떡집을 찾는 손님들 너나 할 것 없이 절로 고개 끄덕이게 하는 그 맛. 골고루 먹어봐야지.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잔칫날이 많은 봄이면 한 달 매출만 3천여만 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단골이 있게. 멀어도 요라요. 한평 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떡을 한 번 먹어본 손님은 단골이 되고 그렇게 40년 동안 많은 이들의 발길이 정숙 씨의 떡집을 찾았습니다. 떡 재료로 들어가는 쑥의 양이 엄청난데요. 한 거의 1,000만 원어치 사서 우리가 삶아서 냉국이지 넣어놔야 돼. 그래야 그래서 인절미 1년 12달. 쑥을 얼마치 사신다고요, 어머니? 1,000만 원. 네, 1,000만 원치 넘게. 아니 쑥을 많이 넣어야 인절미는 맛있다니까. 쑥재가 너무 맛없어. 쑥을 많이 넣을수록 이게 인절미가 촉촉해 갖고 맛있어요. 재료를 아끼면 맛이 없어. 무조건 쑥도 많이 들어가고 뭐든지 막 아끼지 않고 막 쿵쿵 넣어야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 1,000만 원치 쑥 사면 네네. 얼마치 떡이 돼? 1,000만 원치 쑥 사면 많이 해야 되겠죠? 한 1억? 1,000만 원치 쑥 사면 1억? 네. 그거나치 떡을 하신다고요? 지철 맞아 아낌없이 재료가 들어간 쑥썰기가 매출의 1등 공신. 쑥썰기라. 한바삼바 뻥뻥. 네. 이것도 쑥시리도 방방방방. 아 그래요? 한바삼바 이게 막. 재료 배합에서 불 조절까지 정숙 씨의 40년 노하우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비결을 찾다 보니 정숙 씨의 손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로 오른손, 한 손만 사용하는데요. 어머님 손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손 다치셨죠? 떡 기계 속으로 유연팔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여기 기계 여기까지 딱 물렸는데 이 쇠떡 때문에 여기까지 잘리신 거예요. 그게 한 3년 됩니다. 3, 4년. 먹고 사느라 청춘을 바쳤던 이 떡집에서 큰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때는 손 잃어버리고 한 1, 2년은 한 손으로 뭐 하다가 막 엎어볼 때 있잖아. 그러면 슬프잖아요. 네. 제 손을 잃고 나서 엄마 손을 1년 있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엄마 손을. 그래서 거의 더 슬퍼요. 우리 엄마 손을 잃어버렸어요. 네? 어머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네, 도와주러 오셨다가 내 손은 39이 잃었으면 또 40살에 우리 엄마가 손을 잃었어요. 1년 후에. 네, 그래갖고 더 마음이 아프고 막 아주 막 어디다 댈 줄 모르겠어. 막 곧 죽어버렸어 아주. 우리 엄마 손 잃었을 때. 내 손까지는 또 그런 데로 괜찮아요. 어머니도 손을 잃으셔서. 네.
바쁜 일을 마친 정숙 씨가 길을 나섭니다. 엄마 집에 떡 갖다 주러 동네 어르신들도 드리고. 아 오늘 할머님 보러. 예, 엄마 보러 가셔요. 걸어서 10분 거리. 이제는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가는 길입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정숙 씨를 맞이합니다. 머리가 길었잖아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정숙 씨의 떡, 그리고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데요. 여기 다 쳐다보요. 아니 차가 왔다 갔다 한 게 여기 쳐다보고. 차가 시방도 2개나 있구만. 아 여기서 떡집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저. 여기 다 보이죠. 그러네요 할머님. 근데 여기 안 것도 여러 쳐다보이라고. 아 여기서 떡집 쳐다보시느라고요? 잠깐만.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추니까. 여러 안 것을 보라고 여러 네, 이렇게 참 이렇게 예쁘게. 늘 당신보다 딸이 안쓰러운 어머니. 아이고, 불쌍해. 이러고 손 보면 불쌍하단 게. 이러고 손 보면 불쌍해. 아유. 손이 없은 게 불쌍하지. 손이 2개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한짝 소리로만 한 게. 큰 시련에도 부지런함과 넉넉함으로 일어선 정숙 씨. 정숙 씨의 인생은 언제나 꽃이 활짝 핀 봄입니다. 오늘은 밥심 찾아 강원도 태백으로 떠납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그지없는 산골의 부엌. 이 집 부엌 최고 상전은 이 콩 선생이랍니다. 허리 굽혀 떠받들어야 할 귀한 몸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콩 들고 가다가 엎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날 죽도록 맞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것처럼. 이건 뭐 저 할지게야 뭐 많이 혼났지. 혼나기도 혼나고 콩만 씻고 하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딸은 뭘 잘 못하는데? 다 못하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다 못해. 개인들은 다 못해. 그래서 이 부엌의 진짜 주인은 아직까지는 옥랑 여사. 여사 손 거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답니다. 처음에는 바가지로 그냥 붓다가 완전히 그냥 그 주스 그런 모양으로 형태로 나와가지고 엄청 또 많이 두부도 안 되고 혼난 적도 많거든요. 엄마가 계실 때 동안은 물 조절은 엄마가 하시는 걸로. 덕분에 딸 지미 씨는 힘쓸 일에만 부름받는 부엌대기 신세죠. 100인분 된다고. 100개. 이렇게 더운 날이 쉽지 않아요. 아유 쉽지 않고 말고 이게 아침을 하고 나면 막 땀이 막 비옷해. 그 고된 일 이젠 물려줘도 좋으련만 옥랑 여사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래도 제가 뭐 요리 선생님인데 이놈 두부 앞에서만 서면 엄마한테 맨날 못한다고 듣고 저도 수업 갈 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도 그러세요?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맨날 혼나요. 야 콩하고 두부하고는 내가 박사야. 네, 박사님, 콩 박사님. 어머니 이게 뭐예요? 쑥대 받치는 거, 두부 짜는 거. 나 처음에 이 두부 할 때부터 이게 그래서 이리 여름 한껏 따랐잖아. 이제는 기사리도요 다 망가져 딸고. 옥랑 여사와 같이 콩 선생 떠받든 동지랍니다. 그렇지. 이거 갖고 향상을 이제 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손자 있는데 이거 이 쑥대를 이런데 줘야지. 하루도 거르는 법 없었으니 그 곱던 손도 마디마디 굵고 거친 손 된 세월
엄마 손맛이 이리 뜨거운 맛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짜라면 짜겠어 못 짜지. 손 뜨겁죠? 뜨겁지. 짜는 것도 본인이 짜셔야 된다고. 진짜 엄마 손을 보면 이 관절이 30년 동안 이 뜨거운 콩물에 그냥 다 익어버렸다 그래야 되나? 같이. 그래서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내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지 싶어 시작한 것이 산골 두부집. 그래도 덕분에 아이들 이 손으로 키워냈으니 옥랑 여사는 이 두부만큼 고마운 것이 또 없답니다. 완전히 행복하세요. 그럼 두부 만들 때가 제일 행복하지. 그래 이제 몽글몽글해 올라올 지게가. 그 손 거칠어질수록 몽글몽글 꽃처럼 곱게 피어오른 것이 옥랑 여사 두부 맛이었으니까요. 봐봐요 얼마나. 완전 구름 같은데? 솜사탕 같아. 그냥 후루룩. 자, 오늘도 김여사의 손두부는 100점인 듯합니다. 한번 드셔보셔. 진짜 후루룩 넘어가네. 후루룩 넘어가는 그 맛 처음 본 것은 동네 사람들. 옥랑 여사 손맛 아깝다며 등 떠민 게 산골 두부집의 시작이었죠. 여기가 지금은 식당인데 예전에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에요. 여기가 작은 방. 딱 들어오시면 여기 보이죠? 트리. 이렇게 예전에 시골집이 작았잖아요. 옹기종기. 요 틀, 작은 방, 큰 방. 여기가 제가 이제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고 한 집이 이제는 식당으로 변했죠. 여기가 또 저만의 이제 제가 3남매인데 남동생만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니까 이제 저만의 또 작은 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숙녀가 되면서 이제 비밀의 공간, 저만의 작은 방 그 문이 아직도 50년 세월 동안 그냥 있는 문이에요. 이 문이. 그 소녀가 18이 되던 해 어머니는 아버지가 손수 지은 그 집 한켠에 밥집을 차렸습니다. 산골 두부집은 3남매에게는 나고 자란 집. 사람들은 이제 그 집으로 엄마 손맛 보겠다고 찾아온다지요. 옥랑 여사가 만인의 엄마가 된 것은 바로 그 사연. 오늘도 밥집은 문전성시입니다. 손두부 많이 퍼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셔갖고.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이거 냉기면 벌금 내셔야 돼요. 예. 많이 벌금 내야 돼. 옥랑 여사 손 거치지 않은 것 없는 이 집 순두부 밥상을 가장 맛나게 먹는 법. (10년) 단골이라는 이분들이 알고 계신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된장 맛이에요. 된장. 여기 박작장이라고 우리 강원도 산골에서 이제 만드는 장인데 묘미가 있다. 옛날에는 이거 하자면 새복에 나와서 맷돌 갈아가지고 그래 준비해가지고 그래 이제 어머니들이 그래 하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고생 많았죠. 진짜로 엄마 해주는 옛날 그 맛 생각나. 괜히 엄마 얘기하면 눈물 날라 그런다. 우리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날라 그래. 몽글몽글 순두부가 목구멍으로 후루룩 넘어가면 그리움이 찬이 되는 한 상, 눈가가 시큰해지는 한 상. 그리 찾아오는 이들이 있어 옥랑 씨는 오늘도 불 앞에 보초 서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답니다. 길은 제가 출근할 때 다니는 길이고요. 저희 어머니나 할아버지도 이 길로 출근하시고 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직장에 다니시나 봐요? 아, 네. 저희 3대째 하고 있는 햄버거 가게 하고 있습니다. 떡집 3대는 들어보았어도 햄버거집 3대는 정말 낯설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일터에 도착하고 나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세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깔끔한 실내. 하지만 이 집의 비밀은 무려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답니다. 이게 저희 할아버지가 직접 건축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어서 좀 오래된 그런 가게입니다. 3대 햄버거집의 초대 사장이 누구냐면요. 이분이 저희 그 일대이신 저희 이제 할아버지시고요. 할아버님이 굉장한 미남이신데요? 네, 아마 옛날에는 많이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닮으신 것 같아요. 아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각 잡힌 모자에 얼룩 한 점 없는 유니폼까지 그야말로 멋이란 것이 폭발했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일대 사장님. 춘천 미군 부대 총괄 셰프를 역임한 뒤 그 노하우를 활용해 햄버거집을 열었답니다. 외할아버지는 되게 좀 엄격하시기도 하고 할머니한테 직접 케이크도 만들어주시고 하신 걸 보면 또 자상한 면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할아버지에겐 벤처 사업가 기질이 다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엔 듣도 보도 못한 메뉴 햄버거가 입소문을 타고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그 명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햄버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부터 그 옛날에 향수를 간직한 장년층까지 손님들 연령대도 두툼합니다. 냄새도 없고 되게 담백하고 그 양념 소스도 별로 없이 그냥 그 자연스러운 그 맛이 너무 맛있어요. 프랜차이즈보다는 훨씬 이게 식감이라든지 이런 거 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역사는 나선형으로 반복된다고 하죠. 이 집 또한 일대부터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받아들인 방식도 많답니다. 그 여름 같은 때는 그 반죽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얼음을 좀 섞어서 넣어줘야지 반죽이 이렇게 치대기가 좋아요. 얼음이 귀했던 옛 시절과 달리 냉반죽 방식을 도입했고 손 대신 기계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한 가지 결코 변치 않는 게 있답니다. 네,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 때도 아무래도 뭐 햄버거 빵을 만드는 데도 없었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이제 미군 부대에서 햄버거를 처음으로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그 방식 그대로 이제 빵은 하고 있고. 햄버거 빵에 들이는 정성도 만만치 않답니다. 풍미를 더해주는 유기농 버터를 비롯해 소화에 좋은 잡곡가루와 통깨까지 추가해서 빵의 품질을 극대화시킨다는데요. 갓 구운 빵 냄새는 주방을 넘어 매장까지 흘러넘칩니다. 하지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닌 이 일을 3대 젊은 사장은 왜 고집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입에 넣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빵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끼워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질의 차이는 이런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죠. 빵 사이에 끼워 먹는 고기, 패티도 매일 아침 만든답니다. 계란하고 빵가루는 옛날에도 이렇게 쓰셔서 패티가 부서지지 않게 좀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돼지고기를 쓰지 않고 소고기만 쓰는 할아버지 방식도 여전합니다. 햄버거집이 문을 열었던 1969년엔 태어나지도 않았던 외손주에게 이 모든 비법이 전수될 수 있었던 건 한 권의 노트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레시피가 몇 번이고 변경이 돼서 계속 이제 좀 저희에 맞게 개량하고 추가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바베큐 소스도 직접 만드는 데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긴. 할아버지 시절 햄버거에 들어가는 소스는 케첩과 마요네즈가 전부였답니다. 한 가지에 불과했던 햄버거 종류도 지금은 6가지나 됩니다. 소스가 다양해질 수밖에요. 네, 우리만의 특징이나 개성이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 그 수제버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버거냐로 구분된다고 생각하고, 네, 수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손으로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저희는 빵부터 패티, 소스까지 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뼈대는 공유화돼 살을 붙이는 작업은 세대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군요. 이런 변화는 전통과 역사만 믿고 덤벼들었다가 생각지도 못한 경영난에 시달렸던 3대 사장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됐답니다. 사실 가게가 처음에 어머니한테 이어서 받고 나서 가게가 잘 안 됐어요. 일본도 또 수제버거로 워낙 유명한 가게들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에 메일 보냈는데 유일하게 답장을 보낸 데가 이 나고야 버거의 이제 사장님이셨어요. 이제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그냥 가게 문을 닫던지 아니면 아예 한 번 더 배워서 이제 또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일본 나고야 취업을 비롯해 햄버거의 본고장 미국의 도시를 돌며 하루 세끼 햄버거만 먹으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던 시간이 그에게도 있었답니다. 그 시절에 타올랐던 햄버거 공부의 불씨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빵 알려주신 선생님이 계신 곳이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1년 넘게 배우면서 이제 그때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런 빵과 햄버거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제빵 스승을 찾아온 이유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요즘에 새로 그 빵을 만들고 싶어서 브리오슈번을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브리오슈번? 이제 몇 번 연습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메시 포테이토랑 그 플레인 요거트를 이제 쓰고 있는데 부드러운 맛을 이제 좀 더 가미하고 싶어서 버터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떤지. 아, 버터를요? 네. 엑사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프랑스 스타일의 새로운 햄버거를 구상하는 중이군요. 일본과 미국을 넘어 프랑스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빵도 그렇지만 음식에 대한 진정성이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거의 반장, 우리 반장이었죠. 메뉴를 이제 만족을 하는 순간 사실 거기서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사실 계속 개선하지 않으면 손님들도 또 지루해하고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람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고 또 이제 신선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유행이 자주 바뀌는 외식 시장에서 스테디셀러는 없다는 게 3대 젊은 사장의 생각입니다. 학교 졸업 후 7년간 일했던 대기업에서 얻은 교훈 또한 변화만이 살 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햄버거는 사실 한국의 비빔밥처럼 이게 미국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오히려 영양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는 좀 패스트푸드라는 인식이 있지만 저희는 하나의 요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햄버거집의 변신은 과감했습니다. 어머니 때에 주목받던 경양식 스타일의 메뉴들을 단칼에 정리하고 오직 햄버거 하나에 집중했으니까요. 전통을 이어받아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트렌드에는 민감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했어요. 현재 이 식당의 햄버거는 싸고 빠르게 소비되는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이 공간을 찾는 많은 이들은 3대째 햄버거에 얽힌 이 희귀한 스토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우리 오래됐어요. 이제 아버지 때부터 고등학교 때 또 사회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젊은이들의 로망인가 여기 오는 게 그랬어요. 어머니도 여기서 데이트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엄마가 했을 때 하고 또 다른 맛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데도 또 엄마들 입에도 아주 맛있게 아주 그냥 맛깔진 그런 맛을 나요. 추억의 맛을 지켜온 주인공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맞네. 오늘 엄청 덥어요. 네, 오늘 날이 많이 더워요.
아, 저희 어머니세요. 아, 어머님이세요? 네네. 아, 안녕하세요. 아, 그 2대 사장님이시네요. 네, 제가 아들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이제 걱정 안 해요. 10년이 다 돼요. 근데 뭐 말을 이렇게 하셔도 뭐 이제 잔소리는 또 많이 하셔가지고. 말하는 거에 잔소리라고. 아마 방송이라 걱정 안 한다고 친구. 친구분들 와 계시던데. 네. 뭐 서비스 좀 줬어? 아니 뭐 좀 챙겨드렸어요. 춘천 토박이 어머니는 이 집 역사의 산증인. 여전하네. 맛있어? 맛있어. 항상 우리야 3대가 이어서 이렇게 햄버거 가게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고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할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 집을 키워주다가 지가 이게 몇 살에는 뭘 하고 몇 살에는 뭘 하고 이 자기 플랜 그게 있더라고요. 장사를 하겠다는 그런 꿈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얘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걱정은 끊임이 없잖아요. 잘하고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물려받지 못했을 유무형의 자산들. 그 가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은 결국 후손들의 몫이겠죠. 이게 옛날 방식대로 계란, 그다음에 이제 베이컨, 그리고 이제 양배추에 그다음에 마요네즈, 케첩 소스 이렇게 해서 저희 할머니 이제 갖다 드리려고 하거든요. 옛날 스타일로. 그래서 아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옛날 추억 기억나시지 않을까. 깜짝 선물을 준비해서 모자가 길을 나섭니다. 몇 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는 어머니가 돌보고 계시는데요. 저기가 엄마 햄버거. 엄마 햄버거 해놨어. 네, 제가 옛날식으로 해서 네. 노환으로 자리 보전 중이시던 할머니 햄버거 소리에 반짝하시네요. 아우 부드럽고 맛있다야. 네, 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빵도. 네. 그래도 엄마 옛날에는 잡곡가루 안 넣는데 얘는 잡곡가루도 넣고. 몸에 더 좋으실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네. 제가 만든 것도 맛있죠? 응. 그 할아버지께 더 맛있어요? 그 전에 네. 할아버지는 잘하셨어. 네. 손주분이 이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신통해요. 그렇지. 아버지가 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이럴 때 빠지지 않는 가족 앨범. 훈남의 능력자셨던 할아버지가 거기 살아 계시거든요. 너무 아버지 완벽주의자라서요. 저희는 칭찬받은 것보다 야단맞은 이걸로 느껴지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 들렸다 약국이라도 들렸다 가면 이제 늦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벌써 와 계세요. 그러면서 너는 자격이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아주 냉정하셨어요. 냉정하셨어요. 저한테는 따로 엄격하신다는 거는 전 못 느꼈고 많이 좀 도와주시려고. 할아버지가 너 이뻐했어. 그럼 아유, 되게 하셨지. 네. 저 시방하는 거 잘하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만날 그랬으니까. 잘할게요. 응. 네. 대를 잇는다는 건 어쩌면 선대로부터 진 빚을 갚아나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빚은 무엇인가요?